목걸이나 귀걸이, 뭐 반지, 팔찌 등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신경은 앵커는 그 중에서도 어떤 액세서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? 저는 귀걸이를 제일 좋아하고 또 제일 간편하게 하면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액세서리인 것 같아서 평소에 좀 즐겨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신경은 앵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귀걸이 한 열 몇 개씩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. 그런데 이런 귀걸이를 하려고 이제 귀를 뚫다 보면은 뭐 흉터가 좀 커진다거나 붓는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심지어는 혹처럼 몽우리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켈로이드 흉터라고 한다고 합니다. 네,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를 좀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. 이 켈로이드 왜 발생하고 특히 어떨 때 주의를 해야 하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한양대병원 피부과 노영석 교수 연결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교수님 이 켈로이드 피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켈로이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? 우리가 이제 그 상처가 나거나 또 수술 후에 그 피부가 손상된 부위가 이제 치유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잘 아무는 것이 정상인데 그 자리가 정상적으로 아물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섬유 조직이 증식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이제 켈로이드라고 합니다. 보통 이제 그 조직 검사해 보면 섬유 조직이 많이 있고요. 이제 겉으로 봐서는 이제 분홍색이라든가 붉은색 또 이런 색을 띠고 단단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종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제 우리 피부가 상처를 입어서 이게 좀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낫는 게 아니라 좀 붓거나 뭐 딱딱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치유 중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섬유화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대개는 이것은 이제 유전적으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어떤 소인이 있다고 봐야 되죠.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외상이라든가 흉터 수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낫는데 흉이 생기는데 일반적인 이제 흉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. 하나는 비우성 반응 또는 비대 흉터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. 이거랑 켈로이드랑 좀 감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술한 자국이라든가 다친 부위에만 흉터 조직이 생기게 되면은 대개는 그것은 비대 흉터 또는 비우성 흉터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그거를 넘어가 가지고 수술 자리보다 훨씬 더 크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귀 뚫고 난 다음에 혹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수술한 자리는 구멍 뚫은 자리 하나밖에 안 되는데 혹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넘어간 거기 되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적으로 더 넓게 퍼질 때 우리가 켈로이드라고 하죠. 그런데 또 흉터 중에도요. 간혹 예. 이제 표면이 불규칙하고 또 툭 튀어나온 그런 흉터들도 있지 않습니까?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는 좀 다른 건가요? 그렇죠. 제가 얘기한 보통 이제 교토 흉터 또는 비대 흉터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조금씩은 좋아져요. 그렇지만 켈로이드는 계속 남고요. 또 켈로이드는 그 자리가 빨갛고 또 어떨 때는 기압이 비 오는 날이라든가 흐린 날 같을 때는 그 자리가 가렵거나 아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환자들이 좀 괴로워하죠, 많이. 네. 이 켈로이드 한번 생기면은 완벽하게 치료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피부는 타고나는 겁니까? 대개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 또 한 사람 내에서도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네. 또 그것이 그다음에 또 부위 말고도 시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다가 또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켈로이드가 생기는 체질이 소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생기는데 한번 켈로이드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좋죠. 뭐 부위라든가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보통 전 주변에서 보면 귀 쪽에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귀걸이를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 켈로이드가 특정 부위에만 나타나는 겁니까?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까?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도 어디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. 좀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가 있는데요. 대개 이제 가슴 부위, 그다음에 또 등 위쪽, 이제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자리가 그 부위인데 그런데 여드름 흉터가 켈로이드 같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다음에 어깨도 예방주사 맞고 난 다음에 흉터 있는 사람이 있고 켈로이드, 그다음에
귀 뚫고 난 다음에 귀도 생길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심한 사람들, 켈로이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드름 흉터자라든가 또는 뾰루지 자리에 켈로이드가 되기도 하고, 또 귀를 뚫는 분들한테는 솔방울만한 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, 또 켈로이드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자연분만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흉이 되게 넓어지고 커지거든요. 그래서 보기가 흉하니까 자연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사실 귀를 뚫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또 여드름 때문에 이제 흉터가 생기는 분들도 많은데, 이런 과정에서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이런 흉터가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후유증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다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아무래도 외관상이 많이 그러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대인 관계도 좀 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요.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기압 변화라든가 그럴 때 가끔가다 막 그 자리에 통증이 있고 가렵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너무 가려우니까 긁지도 못하고 흉이라서 막 손톱으로 찌르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치료해서 좀 주사를 좀 놔주고 그러면은 사이즈가 좀 작아져요. 그래서 주사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. 네, 뭐 생활할 때 불편한 것도 문제고 아무래도 사람들 만날 때 조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하면 미리미리 좀 주의를 하고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게 자가 진단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? 아니면 아까 그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뭐 가족들을 통해서 미리 좀 짚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아쉽지만은 이제 내가 켈로이드 소인이 있는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은 없고요. 네. 다만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. 네. 또 과거에 여드름이 있던 자리라든가 또는 예방접종 자리라든가 그런 자리가 이렇게 흉터가 생겼던 사람이라 그러면은 켈로이드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죠.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방접종 같은 걸 하면서 주사를 많이 맞게 되니까 부모님들은 아이가 주사를 맞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다,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켈로이드성 흉터가 발생을 하면 사실 이 주사 치료나 아니면 제거 수술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평소 스스로 좀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,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좋을까요? 그러니까 항상 다치거나 수술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치는 거라든가 또 수술하는 거를 되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고, 사실은 수술 자체도 그거가 이제 보기 흉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떼달라고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수술 자체도 그 하나의 또 그것이 외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어졌지만은 그것이 아물면서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혹대를 하고 그랬다가 더 큰 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수술도 상당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, 한 가지 방법 말고 수술과 뭐 주사라든가 수술과 뭐 광선 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좀 해야지만 가능성이 적지, 그렇지 않으면은 혹대려고 그러다 혹이 더 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죠.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먼저 주사부터 좀 맞으면서 사이즈를 좀 작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조심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. 뭐 요즘 귀고리를 착용하기 위해서 귀를 뚫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, 또 뭐 문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피어싱을 하기 위해 상처를 넓히는 분들도 많은데, 이런 것들을 할 때 특히나 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한양대병원 피부과 노영석 교수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